2차전지는 멤버십을 통해 살펴보고 투자하는 종목들이 가장 좋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채널의 초기부터 투자를 해왔던 종목들이지만 지금도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째려보고 있습니다. 같은 섹터에서도 가장 좋은 종목에 투자해야 합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물려도 마음 편히 물타기 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해야 하고요. 같은 섹터 내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해야 합니다.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하고 있고 관심이 있다면 다 집어치우고 그냥 떡상버스에 타이소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금요일부터 주말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 영상으로 주력으로 투자해온 삼성 SDI와 주도주는 아니지만 2차전지 대장주로 분류할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최근 그지같은 실적 발표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로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양극재 기업 포스코케미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지난밤 나스닥의 급락 속에서도 뻔뻔하게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출발! 삼성 SDI를 살펴봅시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자동차 업체의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량 중대형 전지의 매출이 증가했고요. 고마진의 신제품 배터리 젠5의 비중 확대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었습니다. 소형전지 또한 원형전지 중 전기차량 매출 확대와 전동공구의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42%나 성장했고요. 올해 수익성 호조는 상반기 소형전지와 전자재료가 이끌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중대형 전지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신증권의 실적 추정치를 보면 전자재료가 올해 내내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소형전지도 올해 내내 분기별 성장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망되고요. 가장 중요한 중대형 전지가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니 좋습니다. 대신증권의 실적 추정치는 상대적으로 매우 보수적인데요. 최악의 경우에 이 정도 성장한다고 염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실적 추정치이지만 올해와 내년 실적을 상향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컨퍼런스 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소재 가격 상승이 수익성 영향에 제한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스텔란티스 외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 방안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쉽지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대체로 스텔란티스와의 JV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소형전지 수요 증가에 맞춰 지난해 대비 20% 이상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전망이네요. 좋아요. 또한 말레이시아 이 공장 증설도 하고 있어 꾸준한 증설이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좋죠? 완성차 업체들의 공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 영향이 적은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체들의 증설 효과로 전기차 생산 차질 영향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고마진의 젠5 배터리 판매는 지속 증가할 예정이니 당연히 매우 좋고요. 상하이 봉쇄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도 좋죠? 그냥 좋습니다. 일봉 차트를 봅시다. 여전히 60만원대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밤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겠죠. 60만원대 안착 여부를 확신할 수 있는 검증 기회가 될 겁니다. 잘 극복하면 되겠습니다. 홀딩입니다. 다음은 포스코케미칼입니다. 1분기 실적이 별로였는데요. 라인케미칼과 음극재 사업부의 원재료 상승 등으로 인한 이익률 하락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양극재 사업부는 판가 상승 및 판매량 증가로 외형 및 이익 모두 큰 폭으로 좋았습니다. 양극재가 핵심이니까요. 괜찮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무엇보다 캐파 증설에 대한 목표 상향이 아주 좋았습니다. 양극재는 2030년 기존 40만 톤 목표에서 61만 톤으로 목표를 상향했고요. 음극재는 기존 26만 톤 목표에서 32만 톤으로 상향했습니다. 아마도 국내외 고객 수주 확대와
완성차 파트너십에 대한 수주 연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미국 완성차 기업인 GM과의 JV 설립으로 단일 고객사에 의존하던 부담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의 수직 계열화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좋네요. 이베스트증권의 실적 추정치를 봅시다. 올해 3분기까지는 이익의 역성장이 이어지며 올해 이익의 역성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고성장을 거두기 시작하고요. 내년에는 87%의 이익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올해 조정을 받을 때마다 꾸준히 매집을 하면 되고요.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캐파 증설로 인한 정해진 고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유효한 겁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일봉 차트를 봅시다. 일단 다음 주 조정이 나오면 당연히 매수 기회고요. 12만 원 아래에서는 부담 없는 매수가 가능하지만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2만 원대에서는 목표치의 절반 정도 채워두고 추가 흐름을 지켜보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엔 조금 아쉽죠. 시장의 조정을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15만 원 라인 위는 매물대 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인 그릇의 70% 수준으로 물량을 정비하여 대응력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굳이 청산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LG에너지솔루션 일봉 차트입니다. 50만 원 라인에 매물대 저항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45만 원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모양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로 보이네요. 기관의 보호 예수 물량의 부담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신규 상장주라 차트는 역시 볼 게 없죠. 이베스트증권의 실적 추정치를 봅시다. 현재 수주 잔고가 300조를 넘겼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 매출도,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모두 성장을 이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올해 이익 기준 PER 밸류가 100배가 넘고요. 2024년 추정 실적을 갖고 와도 82배나 됩니다. 그렇다고 순이익 EPS의 성장도 대단하진 않아요. 프리미엄을 주기엔 영업이익률도 아쉽고요. 세계 1등 배터리 셀 기업이지만 제 기준으로는 여전히 매력이 없습니다. 매수를 하기엔 밸류 부담이 있어요. 다시 일봉 차트를 봅시다. 짧게 보면 조정 추세에서 괜찮은 양봉 캔들이 나왔지만 기준선과 전환선의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단기 흐름을 예상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이 상태에서 시세가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채널에서는 전저점 35만 원 아래에 오면 째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삼성 SDI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음에도 여전히 저평가 밸류를 받고 있으니 가장 억울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300조가 넘는 수주 잔고가 대단하지만 가장 비싼 밸류를 받고 있으니 싸질 때를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포스코케미칼은 올해 매집을 잘하고 부담되는 구간에서 약간의 트레이딩을 가미하며 고성장이 전망되는 내년과 내후년까지 투자하면 분명 떡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른 종목들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